삶을 만약 선물이라 하면 이상한 선물이다. 우리더러 채우라고 주어진 텅 빈 선물이다. 안녕하세요. 내래기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혜운의 앞으로 올 사랑입니다. 제목을 보면 왠지 청춘들을 위한 연애상담 이야기가 들어있을 법하지만 실제로는 전염병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앞에 내놓은 조금은 진지한 산문집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시대의 사랑 이야기라니 작가의 발칙한 상상력에 고개를 돌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서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런 생각도 누그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겪는 일이지만 수세기 전에 누군가는 겪었을 것이다. 나는 흑사병을 떠올렸다. 그리고 피렌체의 빼어난 인문학자 보카치오를 떠올렸다. 당시 부모와 친구들을 잃고 큰 충격에 빠진 보카치오가 구상한 책이 데카메론이다. 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을 시작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 데카메론을 읽기 시작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을 시작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 라는 말에 마음이 열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사랑하는 사람과 무슨 말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어려웠던 저로서는 이러한 작가의 겸손한 태도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데카메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348년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던 어느 날 아침, 피렌체의 7 귀부인과 세 청년이 모여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열흘 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기에는 10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첫째 날에는 각자 좋아하는 이야기, 둘째 날에는 쓴맛을 본 뒤 결실을 맺는 이야기, 셋째 날에는 오랫동안 열망하던 것을 손에 넣는 이야기, 넷째 날에는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사랑 이야기 등 이런 식으로 마지막 날까지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데카메론의 10가지 주제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디스토피아 시대의 10가지 사랑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사랑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추적하는 BBC 방송에 나오는 것으로 날지 못하는 새 카카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일행이 그곳에 간 이유는 뉴질랜드의 날지 못하는 새 카카포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곳은 뉴질랜드 본토에서 마지막으로 카카포가 대규모로 서식했다고 알려진 곳이다. 야행성 녹색 앵무새인 카카포는 뉴질랜드의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안 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자신이 옛날에는 날았다는 사실조차 잊었다. 유럽에서 사람들이 고양이와 개를 데리고 왔을 때 뉴질랜드에 날지 못하는 새들은 죽기 살기로 달려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카카포였다. 더구나 카카포에게는 뭔가가 자기를 해칠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서 적이 공격을 해도 어리둥절한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둥지에 앉아 있는다. 대체 이 새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는 내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속석을 잃은 또 있다.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은 양쪽 가슴에 커다란 공기주머니를 부풀려서 그 속에 머리를 묶고 웅웅거리는 저음을 낸다. 들어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새소리라기보다는 심장이 고동치는 듯한 소리라고 한다. 대부분이 고음인 새소리와 달리 카카포의 울음소리는 대단히 멀리까지 퍼져나가는데 어디가 진원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컷 카카포도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 어디야 어디? 여기라니까. 여기가 어디야? 아 글쎄 여기라니까. 이런 젠장. 한 암컷 카카포는 밤의 짝을 찾아 32km를 걸어갔다가 아침에 다시 걸어서 돌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암컷이 이렇게 행동하는 기간은 아주 짧은데 암컷은 나로서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포도카르푸스가 열매를 맺을 때만 짝짓기를 하려고 한다. 가슴 아리게도 이 나무는 2년에 한 번만 열매를 맺는다. 그때까지는 수컷이 아무리 웅웅거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결과 카카포는 3, 4년에 한 번 알을 달랑 한 개 낳는데 그마저도 족제비가 먹어치우기 일수다. 신은 어쩌자고 카카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더글라스에 따르면 신은 어떻게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그냥 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본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인간 중심주의자가 아니라 카카포 중심주의자가 되고 싶다. 어떻게든 생존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나도 그냥 만들어진 창조물 계보에 속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나 같은 사람도 내가 무슨 쓸만한 능력을 가졌는지 증명할 필요 없이 살게 해달라고 카카포의 목소리로 말하고 싶다. 이 방송에서 카카포의 모습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미 개체수가 줄 대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1990년대 말에 이 방송을 준비할 때 지구상에 남아있던 카카포의 수는 불과 43마리였다고 합니다. 그 뒤 카카포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로 선정되는 굴욕도 겪어야 했지만 2019년경 카카포의 개체수는 200마리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진짜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으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그러한 해결책을 찾는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정글에서는 길을 잃기가 너무나 쉬운데 그것은 길이 금방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글에선 길을 반복해서 걷는 것이 사랑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작가는 아마존을 탐사했던 영국 작가 제이 그리피스의 말을 인용하며 올바른 선택을 반복해서 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지구를 위해 다르게 살기로 선택한 그 사랑의 행위들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아주 오래된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작가가 오랜 라디오 PD이자 동시에 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한 경력 때문인지 책 속의 보물처럼 숨겨진 다양한 예화들이 독자들에게 읽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깨달은 사랑에 관한 지혜의 말들을 하나씩 들려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저절로 흘러가길 멈췄다. 강제로 우리 모두에게 단절이 주어졌다. 이럴 때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 단절을 뚫고 창조적인 사랑의 단어들,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나와야 한다. 슬픔에서 행복이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 비극을 겪은 후에는 비극적이지 않은 결말을 만들어내야 한다. 어떻습니까? 짧은 책 소개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나요? 올해는 내일의 기도를 함께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작은 독서 클럽을 열어볼까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책 읽는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우선은 우리 삶에 닥친 당장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사랑에 대해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하여, 미움보다 사랑을, 분노보다 사랑을,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나를 둘러싼 이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말들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